오늘은 저희 시어머니의 90세 생신이었습니다. 벌써 한 달 전부터 준비를 시작했어요. 평소보다 일찍 일어나서 마지막 점검을 했습니다. 시골 주택에 혼자 살고 계시는 어머님을 위해 온 가족이 모이는 특별한 날이거든요. 여보, 용돈 봉투 챙겼어? 응, 가방에 넣어뒀어. 50만 원 준비했어. 사실 어머님 90세 생신을 위해 형님들과 미리 상의했었어요. 각자 얼마씩 준비할지, 어떤 음식을 해드릴지, 케이크는 누가 가져올지까지 세세하게 계획했거든요. 큰형님이 케이크 가져오시고 막내 동서는 과일 준비한다고 했지? 네, 맞아요. 우리는 음식 준비 도와드리고 남편과 저는 서울에서 차로 2시간 거리에 있는 시골로 향했습니다. 막내 동선의 가족도 큰형님네 가족도 모두 오기로 했어요. 차 안에서 남편이 말했어요. 어머님이 정말 기뻐하실 거야. 90세까지 건강하게 사시는 것도 축복인데 자식들이 다 모여서 생신 축하드리니까. 그러게. 요즘 같은 세상에 온 가족이 모이기가 쉽지 않잖아. 특히 막내네는 힘든 상황인데도 꼭 오겠다고 하더라. 막내 동서 부부는 최근에 남편이 회사에서 구조조정을 당해서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었어요. 새 직장을 구하고 있지만 쉽지 않은 상태였거든요. 하지만 어머님 생신만큼은 꼭 참석하겠다고 연락을 주셨어요. 어머님 댁에 도착하니 이미 큰형님네가 와 계시더라고요. 큰형님이 앞치마를 두르고 부엌에서 무언가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생신 축하드려요. 아이고, 왔구나. 고생했어. 길은 안 막혔어? 90세라는 나이가 믿어지지 않을 정도로 정정하신 어머님께서 환하게 웃으며 맞아주셨어요. 허리도 꼿꼿하시고 목소리도 또렷하셨어요. 큰형님, 벌써 와서 준비하고 계셨어요? 어머님 혼자 두고 갈 수 없잖아. 어제 저녁에 와서 하룻밤 묵었어. 큰형님은 정말 효부세요. 평소에도 어머님을 자주 찾아뵙고 몸이 안 좋으시면 바로 달려오시거든요. 어머님, 오늘 주인공이시니까 편히 계세요. 우리가 다 준비할게요. 고맙다. 그래도 내가 뭘 좀 도와야지. 안 돼요. 오늘은 절대 일하시면 안 돼요. 큰형님과 함께 부엌에서 음식 준비를 시작했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나물들과 전 그리고 미역국까지 정성스럽게 하나하나 준비했습니다. 어머님이 도라지 나물 좋아하시지? 맞아요. 그리고 고사리 나물도. 미역국은 제가 끓일게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맛으로. 부엌에서 일하면서 큰형님과 많은 이야기를 나눴어요. 어머님 정말 건강하시죠? 그러게요. 90세라는 게 믿어지지 않아요. 병원에서도 신기하다고 하시더라고요. 이 나이에 이렇게 건강한 분이 드물다고. 정말 복 받으신 거예요. 1시간 정도 지나니 막내 동선의 가족도 도착했어요. 6살 조카 민수와 4살 조카 지은이가 뛰어들어오더니 할머니께 달려갔어요. 할머니, 생신 축하해요. 우리 민수, 지은이 많이 컸네. 할머니가 얼마나 보고 싶었는지 몰라. 어머님께서 조카들을 끌어안으시는 모습을 보니 마음이 따뜻해졌어요. 어머님은 손자, 손녀들을 정말 예뻐하세요. 민수야, 지은아, 할머니께 인사 똑바로 드려. 할머니 건강하세요. 할머니 생일 축하해요. 아이들의 순수한 축하에 어머님께서 눈시울이 붉어지셨어요. 형님, 오늘도 고생 많으세요. 막내 동서가 조심스럽게 인사했어요. 요즘 힘든 상황이라 그런지 평소보다 더 조심스러워 보였어요.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어머님 생신인데 다 같이 모여야지. 큰형님이 따뜻하게 대답해 주셨어요. 과일은 제가 가져왔어요. 어머님이 좋아하시는 배랑 사과로요. 고마워. 힘든데 챙겨줘서. 막내 동선에도 형편이 어려운 중에도 정성껏 준비해 온 게 보였어요. 오후 2시쯤 모든 음식 준비가 끝나고 상을 차렸어요. 어머님을 가운데 모시고 온 가족이 둘러 앉았습니다. 보기만 해도 든든하고 행복한 광경이었어요. 어머님 정말 건강하게 90세까지 사셨어요. 100세까지 건강하게 사세요. 큰형님이 술잔을 올리며 말씀하셨어요. 그래, 아들들 다 잘 키워놓고 며느리들도 다 좋고 손자 손녀들도 이렇게 예쁘게 자라주니 할 말이 없구나. 어머님께서 눈시울을 붉히시며 말씀하셨어요. 어머님께서 우리를 잘 가르쳐 주셔서 이렇게 된 거예요. 맞아요. 어머님 덕분에 우리가 이렇게 화목하게 지내는 거죠. 할머니 케이크도 있어요. 민수가 신나게 소리쳤어요. 큰형님이 미리 준비해 오신 케이크였어요.
생각보다 큰 케이크였어요. 와, 촛불이 90개나 있어. 그럼 할머니 나이만큼 있어야지. 진짜 90개야? 세어볼까? 지은이가 호기심 어린 눈으로 촛불을 세기 시작했어요. 하나, 둘, 셋. 지은아, 너무 많아서 다 못 셀 거야. 촛불을 켜고 생신 축하 노래를 불렀어요. 어머님께서 정말 행복해 하시는 모습이 보기 좋았어요.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사랑하는 어머님의 생일 축하합니다. 온 가족이 함께 부르는 노래 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어머님, 소원 빌고 촛불 끄세요. 어머님께서 눈을 감고 잠시 소원을 비신 후 촛불을 끄셨어요. 90개의 촛불을 한 번에 끄시는 모습이 정말 대단했어요. 와, 할머니 대단해요. 뭐 빌었어요, 어머님? 가족들 다 건강하고 행복하게 살았으면 좋겠다고 빌었지. 어머님은 정말 자식들 생각밖에 안 하세요. 케이크를 나눠 먹고 이야기꽃을 피우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조카들은 케이크를 먹으면서도 신나게 떠들었어요. 할머니, 이 케이크 정말 맛있어요. 그럼 많이 먹어라. 민수야, 천천히 먹어. 채알라. 조카들이 어머님 댁 마당에서 뛰어놀고 어른들은 차를 마시며 담소를 나눴습니다. 정말 평화롭고 행복한 시간이었어요. 어머님 댁에는 복이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한 마리 있어요. 3년 전부터 어머님과 함께 살고 있는 수컷인데 어머님을 정말 잘 따르고 똑똑한 강아지예요. 복이는 어머님 외로우실 때 좋은 친구죠. 그럼 복이가 있어서 심심하지 않아. 말도 잘 들어. 똑똑하다던데요. 응, 정말 영리해. 사람 말을 다 알아들어. 복아, 이리 와. 민수가 복이를 부르니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며 다가왔어요. 복이는 갈색과 흰색이 섞인 예쁜 털을 가지고 있었어요. 조심해라, 민수야. 복이가 장난칠 수도 있어. 괜찮아요, 아빠. 복이 착해요. 복이는 평소에도 조카들과 잘 놀아줘서 아이들이 정말 좋아했어요. 성격도 온순하고 사람을 잘 따랐거든요. 복이야, 앉아. 민수가 명령하니 복이가 정말 앉았어요. 와, 정말 똑똑하다. 손. 이번에는 아빠를 들어 올렸어요. 복이 정말 잘 훈련되어 있네요. 어머님이 잘 가르치신 거예요. 오후 3시쯤부터는 더 여유로운 시간을 보냈어요. 큰형님은 어머님과 함께 옛날 이야기를 나누고 계셨고 저희는 설거지를 했어요. 어머님 정말 대단하세요. 90세인데 이렇게 정정하시고. 그러게요. 저희 엄마도 이렇게 건강하셨으면 좋겠어요. 막내 동서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면서 설거지를 했어요. 요즘 힘드시죠? 네. 남편이 직장을 구하고 있는데 쉽지 않네요. 금방 좋은 곳 구하실 거예요. 너무 걱정 마세요. 고마워요, 형수님. 힘이 돼요. 오후 5시쯤 슬슬 용돈을 드릴 시간이 되었어요. 가족들이 다시 모여 앉았을 때 저는 가방에서 미리 준비해둔 봉투를 꺼내려고 했는데 이상하네. 가방을 뒤졌지만 봉투가 보이지 않았어요. 분명히 넣어뒀는데 어디로 간 걸까요? 여보, 용돈 봉투 어디 있어? 가방에 넣어뒀다고 했잖아. 그런데 없어. 남편도 가방을 확인해 봤지만 봉투는 없었어요. 가방 안에는 지갑, 휴대폰, 화장품 그리고 과자 한 봉지만 들어 있었어요. 혹시 차에 두고 온 거 아니야? 차까지 가서 확인해 봤지만 역시 없었어요. 차 안을 구석구석 다 뒤져봤는데 봉투는 어디에도 없었어요. 이상하네. 분명히 넣었는데. 다시 한번 찾아봐. 가방 구석구석 차 안 곳곳을 다 뒤져봤지만 50만 원이 들어있던 봉투는 온데간데 없이 사라졌어요. 정말 이상해. 어디 갔지? 혹시 집에 두고 온 건 아니야? 아니야. 분명히 챙겼어. 출발하기 전에 확인했다고. 그럼 여기서 떨어뜨린 건가? 큰형님네도 함께 찾아봐 주셨지만 찾을 수 없었어요. 정말 신기한 일이었어요. 혹시 화장실에 갔을 때 떨어뜨렸나? 화장실도 가봤는데 없어. 그때 큰형님이 조심스럽게 말씀하셨어요. 혹시 누군가 실수로 가져간 건 아닐까? 순간 모든 시선이 막내 동선애에게 향했어요. 경제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는 걸 모두 알고 있었거든요. 물론 아무도 직접적으로 의심한다고 말하지는 않았지만 분위기가 어색해졌어요. 형님, 설마 저희를 의심하시는 건 아니죠? 막내 동서의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어요.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어요. 아니야, 그런 뜻이 아니라. 아니, 분명히 그런 뜻이죠.
돈이 없다고 해서 도둑 취급하시는 거예요? 동서야, 진정해. 형님이 그런 뜻으로 한 말이 아니야. 제가 말렸지만 막내 동서는 이미 화가 나 있었어요. 그동안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받았을 스트레스가 한꺼번에 터져 나오는 것 같았어요. 저희가 아무리 어렵다고 해도 그런 짓은 안 해요. 형님 가방을 뒤지겠어요? 동서야, 그러지 마. 아니에요. 억울해서 못 참겠어요. 형님들 가방 다 뒤져보세요. 저희 가방도 뒤져보시고요. 막내 동서는 정말 억울해하며 자신들의 가방까지 다 뒤져보라고 했어요. 눈에는 눈물이 고여 있었어요. 정말 억울하시겠지만 혹시나 해서. 큰형님도 난처해하시며 말씀하셨어요. 결국 모두의 가방을 다 확인해 봤지만 봉투는 나오지 않았어요. 막내 동선의 가방에서도 큰형님네 가방에서도 찾을 수 없었어요. 그럼 어디 간 거야? 봉투가 저절로 사라질 수는 없는데. 혹시 어머님 댁 어디선가 떨어진 건 아닐까? 집 안 곳곳을 다 뒤져봤어요. 부엌, 거실, 방, 심지어 화장실까지. 소파 밑도 보고 장롱 뒤도 봤어요. 하지만 봉투는 찾을 수 없었어요. 이상하네 정말. 도대체 어디 간 거지? 막내 동서는 계속 억울해했어요. 저희 정말 안 가져갔어요. 아무리 어려워도 그런 짓은 안 해요. 알아 동서야. 미안해. 우리도 당황해서 그랬어. 그래도 기분 나빠요. 가족인데 이렇게 의심받다니. 막내 동서가 눈물을 글썽였어요. 정말 억울해 보였어요. 엄마 왜 울어요? 6살 민수가 엄마의 눈물을 보고 걱정스럽게 물어봤어요. 아니야 민수야. 엄마가 먼지 들어가서 그래. 정말이에요? 응 괜찮아. 분위기가 정말 어색해졌어요. 즐거웠던 생신잔치가 순식간에 어두워졌어요. 모두가 뭔가 불편한 기색이었어요. 어머님께서도 걱정스러운 표정으로 말씀하셨어요. 돈이 뭐가 중요하니? 가족들이 모인 게 더 소중한 거지. 그만 찾고 밥이나 더 먹어라.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돈은 나중에 다시 드리면 되죠. 하지만 이미 분위기는 엉망이 되어 버렸어요. 웃음소리도 없어지고 모두가 조심스러워했어요. 형님 정말 미안해요. 저희 때문에 이렇게 됐네요. 무슨 소리야? 동서 잘못이 아니야. 그래도 저희가 어려운 형편이라서 이런 일이 생기는 것 같아서요. 그때 보기가 어디선가 나타나서 꼬리를 흔들며 다가왔어요. 보기만은 아무것도 모르는 듯 평상시와 다름없이 행동했어요. 보가 너는 봉투 못 봤니? 큰형님이 농담 반 진담 반으로 말씀하셨어요. 하하 보기가 봤으면 대답이라도 하겠네. 보기야 혹시 너 뭔가 알고 있는 거 아니야? 잠깐 웃음이 나오긴 했지만 여전히 분위기는 어색했어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어색해졌어요. 대화도 뜸해지고 모두가 무거운 표정이었어요. 민수는 보기와 계속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은 어른들의 복잡한 상황을 잘 모르니까 여전히 즐거워했어요. 보가 공 던져줄게. 민수야 보기랑 조심히 놀아. 네. 민수가 보기와 술래잡기를 하며 마당을 뛰어다녔어요. 보기도 신나게 따라다니며 놀아줬어요. 지은아 너도 같이 놀까? 네. 지은이도 함께 뛰어나가서 보기와 놀기 시작했어요. 멍멍. 보기가 신나게 짖으며 아이들과 놀았어요. 적어도 마당에서는 즐거운 소리가 들렸어요. 그런데 1시간쯤 지나서 민수가 갑자기 뛰어오더니 손에 뭔가를 들고 있었어요. 엄마, 이거 뭐야? 민수가 들고 온 건 바로 그 사라진 봉투였어요. 하얀색 봉투에 어머님께라고 쓰여진 바로 그 봉투였어요. 이거 내 봉투잖아. 모두가 깜짝 놀랐어요. 진짜 그 봉투가 맞았어요. 민수야, 이거 어디서 찾았어? 보기 집에서 찾았어요. 보기 집? 보기의 집은 마당 한쪽에 있는 작은 계집이었어요. 어머님이 직접 만들어주신 아담한 집이었어요. 보기가 가지고 놀고 있었어요. 모두가 보기 집 쪽으로 가봤어요. 정말로 계집 안에서 봉투가 나왔어요. 봉투는 약간 구겨져 있었지만 돈은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이게 어떻게 여기에 있지? 보기가 가져온 건가? 설마. 그때 어머님께서 말씀하셨어요. 아, 그러고 보니 보기가 요즘 이상한 걸 자꾸 물어다나. 어제도 이웃집 신발을 물고 왔더라고. 그럼 보기가 봉투를 가져간 거예요? 그런 것 같네. 보기를 자세히 보니 입 주변에 뭔가 부스러기가 묻어 있었어요.
과자 부스러기 같아 보였어요. 혹시 가방에 간식 같은 거 있었어? 아, 맞다. 과자 한 봉지 넣어뒀었어. 그럼 보기가 과자 냄새를 맡고 가방을 뒤진 거구나. 그러다가 봉투도 같이 물고 간 거예요. 보기야, 너 그랬구나. 모든 게 해결됐어요. 보기가 과자를 훔쳐 먹으려다가 실수로 봉투까지 가져간 거였어요. 동서야, 정말 미안해. 의심해서. 큰형님이 진심으로 사과하셨어요.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라 있었어요. 저희도 너무 흥분했네요. 죄송해요. 하지만 여전히 억울했던 감정이 남아있는 것 같았어요. 정말 미안해요, 동서. 우리가 잘못 생각했어요. 저도 진심으로 사과했어요. 가족을 의심했다는 게 정말 부끄러웠어요. 아니에요, 형님. 그럴 수 있는 상황이었어요. 저희도 이해해요. 보가, 너 때문에 우리가 큰일 날 뻔했잖아. 하지만 보기는 여전히 꼬리를 흔들며 모르는 척했어요. 자기가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전혀 모르는 표정이었어요. 보기도 나쁜 마음으로 한 건 아니잖아요. 그래도 사람 물건 가져가면 안 되지. 앞으로는 조심해야겠어요. 그래도 민수가 찾아줘서 다행이야. 맞아요. 우리 민수 덕분이에요. 민수는 자랑스러워했어요. 자기가 사건을 해결했다는 게 뿌듯한 모양이었어요. 제가 보기랑 놀다가 찾았어요. 우리 민수가 명탐정이네. 민수야, 정말 잘했어. 어머님께서도 웃으시며 말씀하셨어요. 보기 녀석 정말 말썽쟁이구나. 그래도 덕분에 가족들이 더 화목해진 것 같네.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오해도 풀렸고. 이런 일이 있어야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되는 법이지. 분위기가 다시 화기애애해졌어요. 오히려 이 일을 겪고 나니 가족들 사이가 더 끈끈해진 느낌이었어요. 자, 그럼 이제 용돈 드릴게요, 어머님. 봉투를 어머님께 드렸어요. 봉투가 약간 구겨져 있었지만 돈은 그대로 들어 있었어요. 아이고, 고마워. 이런 거 안 줘도 되는데. 어머님 90세 생신인데 당연히 드려야죠. 큰형님과 막내 동서도 각자 준비한 용돈을 드렸어요. 어머님 건강하게 100세까지 사세요. 고맙다, 정말. 돈보다는 이렇게 가족들이 모여서 웃고 떠드는 게 더 기뻐. 보기 덕분에 오히려 더 뜻깊은 생신잔치가 됐어요. 처음에는 당황스러웠지만 결과적으로는 좋은 추억이 될 것 같았어요. 보가, 너도 고마워. 덕분에 재미있었어. 보기는 여전히 어리둥절한 표정이었지만 꼬리만큼은 신나게 흔들었어요. 보기는 정말 특별한 강아지예요. 그러게요. 이런 사건을 만들어내다니. 저녁 식사도 다시 즐겁게 할 수 있었어요. 아까의 어색함은 완전히 사라졌고 오히려 더 끈끈해진 느낌이었어요. 이제 보니 보기가 예전에도 이상한 행동을 했었어요. 어떤 행동이요? 한 번은 이웃집 빨래를 물고 온 적이 있어요. 정말요? 네. 그때도 어머님이 당황하셨어요. 보기가 호기심이 많은가 봐요. 아무래도 냄새에 민감한 것 같아요. 강아지들이 원래 그렇긴 하죠. 앞으로는 보기 행동을 더 조심히 봐야겠어요. 그러게요. 똑똑한 건 좋지만 너무 말썽쟁이에요. 그래도 귀여워요. 민수와 지은이는 여전히 보기와 열심히 놀고 있었어요. 아이들에게는 보기가 최고의 놀이 상대였어요. 할머니, 보기 정말 재미있어요. 그래, 보기가 너희들 놀아줘서 할머니도 기뻐. 보기야, 이리 와. 멍멍. 보기가 신나게 뛰어와서 민수를 할았어요. 간지러워요.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집 안에 울려 퍼졌어요. 해가 지고 저녁이 되자 슬슬 집으로 돌아갈 시간이 됐어요. 어머님, 저희 이제 가봐야겠어요. 벌써? 좀 더 이따 가지. 내일부터 또 일해야 해서요. 다음에 또 올게요. 어머님, 건강 조심하세요. 너희들도 조심히 들어가고 안전 운전해라. 네, 어머님. 차에 짐을 싣고 출발 준비를 했어요. 보기도 배웅하러 나왔어요. 민수야, 지은아, 할머니께 인사드려. 할머니, 안녕히 계세요. 안녕히 가거라. 할머니가 많이 사랑한다. 보가, 안녕. 보기가 멍멍 짖으며 작별 인사를 했어요. 꼬리를 살랑살랑 흔들면서요. 보가, 다음에 올 때까지 말썽 피우지 마. 보기는 고개를 갸우뚱하며 우리를 바라봤어요. 차 안에서 오늘 있었던 일을 다시 생각해 봤어요. 정말 뜻밖이었네. 보기가 범인이었다니. 그러게. 처음에는 정말 당황했어. 막내 동서도 많이 속상했을 거야.
그래도 다행히 오해가 풀렸잖아. 맞아. 오히려 더 가까워진 것 같아. 복이 덕분에 특별한 생신 잔치가 됐네. 민수도 뒷자리에서 신나게 이야기했어요. 아빠 복이 정말 재미있었어요. 그래? 복이가 뭘 했는데? 공도 가져오고 앉기도 하고. 우리 민수가 복이랑 잘 놀았구나. 집에 도착해서도 계속 오늘 일이 생각났어요. 복이 정말 똑똑하긴 하네. 과자 냄새 맡고 가방까지 뒤지다니. 그러게. 걔들이 후각이 뛰어나긴 하지. 다음에는 간식 조심해서 보관해야겠어. 어머님도 복이 훈련 좀 시키셔야겠네. 며칠 후 어머님께 안부 전화를 드렸어요. 어머님 안녕하세요. 몸은 괜찮으세요? 응, 괜찮아. 너희들은 잘 들어갔고? 네, 잘 들어왔어요. 복이는 어때요? 복이? 여전해. 어제도 이웃집 빨래 물고 왔더라. 아이고 정말 말썽쟁이네요. 그래도 귀여워. 혼자 있는 할머니 심심하지 않게 해줘서 고마워. 그래도 너무 말썽 피우면 안 되는데요. 알겠어. 좀 더 신경 써서 봐야겠구나. 네, 그럼 다음에 또 뵐게요. 응, 조심히 다녀. 다음 주에는 막내 동선회에서도 연락이 왔어요. 형님, 그때는 정말 죄송했어요. 무슨 소리야? 우리가 미안하지. 아니에요. 저희가 너무 흥분했어요. 서로 당황해서 그랬던 거야. 이제 다 지난 일이고. 형수님이 이렇게 이해해 주셔서 고마워요. 가족인데 뭘. 앞으로도 자주 연락하자. 네, 그렇게 할게요. 민수도 그날 정말 기특했어. 복이 집에서 봉투 찾아낸 거. 그러게요. 민수가 자랑스러워해요. 우리 민수 덕분에 사건이 해결됐네. 그 이후로는 가족들 사이가 더욱 돈독해졌어요. 오해가 있었지만 오히려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계기가 됐거든요. 한 달 후 어머님 댁에 다시 방문했을 때는 복이를 위한 선물을 준비해 갔어요. 복아, 이거 너 주는 거야. 새로운 장난감과 간식을 줬어요. 복이는 꼬리를 흔들며 기뻐했어요. 이제는 다른 사람 물건 가져오면 안 돼. 알겠지? 복이는 꼬리를 흔들며 간식을 맛있게 먹었어요. 알아들었는지는 모르겠지만요. 할머니, 복이 훈련 받는 거 어때요? 글쎄, 나이가 있어서 늦을 것 같은데. 그래도 한번 시도해 보세요. 전문가한테 물어보시고. 알겠어. 생각해 볼게. 민수도 복이를 보자마자 뛰어가서 안았어요. 복아, 보고 싶었어. 복이도 민수를 알아보고 신나게 꼬리를 흔들었어요. 민수야, 복이랑 조심히 놀아야 해. 또 이상한 거 물고 갈 수도 있어. 네, 알겠어요. 이번에는 아무 일 없이 평화롭게 하루를 보낼 수 있었어요. 복이도 어느 정도 학습 효과가 있었는지 예전보다는 말썽을 덜 피웠어요. 복이도 조금 철이 든 것 같네요. 그러게. 지난번 일 이후로 좀 얌전해졌어. 다행이에요. 돌아가는 길에 또 생각해 봤어요. 정말 뜻밖의 반전이었지? 그러게. 소설 같았어. 복이가 주인공이었네. 가족들 사이에 오해 만들고 또 오해 풀어주고. 어쨌든 해피엔딩이어서 다행이야. 그리고 민수가 진짜 영웅이었어. 복이 집에서 봉투 찾아낸 거. 맞아. 민수 아니었으면 계속 못 찾았을 수도 있어. 이 일을 계기로 우리 가족은 더욱 화목해졌어요. 그리고 복이도 우리 가족의 소중한 일원이라는 걸 다시 한번 깨달았죠. 지금도 가끔 그날 일을 떠올리면 웃음이 나요. 복이라는 작은 강아지가 가족들에게 준 교훈이 정말 컸거든요. 의심하기 전에 먼저 이해하려고 노력하자. 가족은 어떤 일이 있어도 서로를 믿고 지지해야 한다.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 이런 소중한 깨달음을 얻을 수 있었던 특별한 하루였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6살 민수의 순수한 마음과 용기가 모든 걸 해결해 주었다는 게 정말 감동적이었어요. 아이들의 순수함이 때로는 어른들보다 더 큰 힘을 발휘한다는 것을 깨달았죠. 복이도 나쁜 마음으로 한 행동이 아니었다는 걸 알게 되니 더 이상 미워할 수도 없었어요. 오히려 더 사랑스러워졌어요. 요즘도 가끔 어머님과 통화할 때면 복이 이야기가 나와요. 복이가 또 무슨 말썽을 피웠어요? 이번 주에는 별일 없었어. 아무래도 그날 일 이후로 조심하는 것 같더라. 다행이에요. 그래도 여전히 귀엽죠? 그럼. 복이가 있어서 할머니가 외롭지 않아. 어머님께서는 복이를 정말 아끼세요.
비록 가끔 말썽을 피우긴 하지만 혼자 사시는 어머님에게는 소중한 동반자니까요. 최근에는 보기가 정말 많이 얌전해졌다고 해요. 그날의 사건이 보기에게도 어떤 교육 효과가 있었나 봐요. 이제는 이상한 것들 안 물어와요. 응, 많이 나아졌어. 가끔 공이나 장난감 정도만 물고 다녀. 그럼 안심이네요. 막내 동서네도 요즘은 상황이 많이 좋아졌어요. 막내 동서가 새로운 직장을 구했거든요. 형수님, 좋은 소식이 있어요. 뭔데? 남편이 드디어 직장을 구했어요. 정말? 축하해. 고마워요. 그동안 걱정 많이 끼쳐드렸는데. 무슨 소리야? 가족인데. 그날의 일이 있고 나서 우리 가족은 정말 더 가까워졌어요. 서로를 이해하고 배려하는 마음이 더 깊어진 것 같아요. 어머님도 가끔 그날 일을 언급하세요. 그날 보기 때문에 난리가 났었지? 그러게요. 정말 당황했어요. 그래도 덕분에 가족들이 더 화목해진 것 같아서 다행이야. 어머님 말씀이 맞아요. 지금도 가족 모임이 있을 때면 그날 이야기가 단골 소재예요. 처음에는 당황스럽고 어색했던 상황이었지만 지금은 웃으면서 이야기할 수 있는 추억이 되었어요. 보기가 진짜 명견이었네. 우리 가족 더 화목하게 만들어주고. 그러게. 고마운 강아지야. 민수도 그날의 영웅이 된 기분을 아직도 만끽하고 있어요. 할머니, 제가 보기 집에서 봉투 찾은 거 기억하세요? 그럼 우리 민수가 명탐정이었지. 다음에 또 뭔가 잃어버리면 제가 찾아드릴게요. 이런 민수의 자신감 넘치는 모습을 보면 정말 귀여워요. 어머님의 90세 생신은 이렇게 보기와 민수 덕분에 더욱 기억에 남는 날이 되었습니다. 단순한 생신잔치가 아니라 가족의 소중함을 다시 한번 깨닫게 해준 특별한 날이었어요.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있을 때마다 서로를 의심하기보다는 이해하려고 노력해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그리고 보기의 행동도 더 세심하게 지켜봐야겠어요. 마지막으로 민수에게는 작은 선물을 해줬어요. 사건을 해결한 명탐정에 대한 보상으로요. 민수야, 이거 형수가 주는 거야. 그날 보기 집에서 봉투 찾아줘서 고마워. 와, 고마워요, 형수. 민수의 환한 웃음을 보니 그날의 모든 일들이 정말 좋은 추억으로 남을 것 같았어요.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건 이 일을 통해 우리 가족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는 점이에요. 어려운 상황에 처한 가족을 의심하기보다는 먼저 손을 내밀어야 한다는 것, 그리고 진실은 언제나 밝혀진다는 것을 배웠어요. 보기는 지금도 어머님과 함께 건강하게 지내고 있어요. 가끔 작은 말썽은 피우지만 그래도 어머님의 소중한 친구이자 우리 가족의 일원이에요. 이야기가 재미있으셨나요?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 주시면 더 많은 감동적인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여러분의 작은 관심이 저에게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